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로 7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지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소폭 올렸고 내년 경제 사정도 기존 전망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내다봤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기준금리 결정 배경 그리고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의 경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가계소득, 가계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기준금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였는데 지금 수준인 연 3.5%를 유지하기로 한 거죠? 네, 이번이 7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지난 1월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한 차례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동결해 왔으니까 네. 거의 올 한 해 내내 3.5% 금리를 이어간 셈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존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국 고금리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두루 고려한 결정입니다. 네, 예상된 결과이긴 했는데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나요? 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나왔습니다. 다만 3.5%에서 금리 인상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3.75%까지 한 차례 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2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가 경로가 예상을 웃돌면서 비용 상승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만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양쪽으로 다 열어두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해당 금통위원은 이번에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의견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컸는데 이 부분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한마디로 고금리 장기화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시장의 관심은 언제쯤 내려갈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입장은 계속 같았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입장을 반복했는데 다만 기존의 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살짝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상당 기간? 충분히 장기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당분간이라고 표현하면 통상 3개월, 그리고 상당 기간이라고 표현하면 6달 정도로 해석을 해왔는데 긴축 기조 시한을 이렇게 딱 못 받고 싶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보다는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 그러니까 2%대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과연 이 2%대 수렴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느냐? 이건 이창용 총재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대 초반으로 이렇게 2%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도 말이나 다음 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치로는 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반, 그러니까 이건 미국보다도 좀 이른 시점입니다. 네. 미국은 물가 상승률 2%대 수렴 시기를 2025년 내후년 중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우리보다 낮지만 근원 인플레이션, 기초 경제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장기적인 물가 상승은 우리보다 1%대 정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물가의 2%대 도달 시점이 더 빠를 거라는 전망인데 다만 이건 지금 시장 데이터와 예측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려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오늘 그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도 내놨잖아요. 물가 상승률 흐름은 기존 전망대로 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8월 내놓은 올해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였는데 이보다 0.1%포인트 올려서 3.6%로 내다봤고요. 내년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올렸습니다. 8월 경제 전망 이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올랐고 여름철 날씨 탓에 농산물 가격도 예상보다 오르면서 비용 압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겁니다. 기조적인 둔화 흐름은 유지하는 거고요. 2025년 물가 상승률은 2.1%로 내다봤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 전망치 올해와 내년 모두 올렸다.
자, 그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4%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우려와 달리 수출 회복세가 가시화하면서 경기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지난 8월 전망치 2.2%에서 2.1%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3%로 0.2%포인트 올렸는데 이것과 반대로 수정을 한 거죠. 이창용 총재는 OECD가 우리 교역 대상인 미국과 중국 성장률을 높게 예측해서 우리 수출 사정도 더 나아질 것으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로 인한 소비 둔화 그리고 이자율 상승 등을 더 주요하게 본 건데 누가 맞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내후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내다봤습니다. 차이가 네. 좀 크긴 하네요. 네. 자, 2.1%, 2.3% 모두 2%대 초반 성장률인데 네.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네, 성장률이 뭐 이거보다 더 높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대 성장률은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이 총재의 생각입니다. 기존 예상보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경제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취재진이 이런 질문도 던졌는데요. 당연히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경기 부양책을 쓸 때는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부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도 있고 중장기 문제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가계부채 비중도 굉장히 높고 이 취약계층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더라도 재정정책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타겟해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어느 정도 예상됐던 당국의 설명인데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예상과 이제 다르지 않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사실상 예고됐던 만큼 시장에 이미 그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오름세로 전환해서 0.61% 오른 2,535.29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한 뒤 1.12% 오른 831.68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4원 오른 1,29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금융시장 반응까지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